내일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이 다음 주 주간 시황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보고 또 차트 흐름과 그리고 당장 내일 주요 행사와 그러한 내용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주간 시황, 다음 주에도 이 동시다발적인 악재 영향이 지속될 모습으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에 대한 이런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재차 상승하며 이렇게 부담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지상작전에 나서며 이 전쟁 확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4시 26분인데 이렇게 얼마 전에 방금 났던 기사 중에 이란이 가자 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 단계에 들어간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경 대응을 이렇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이런 전쟁에서 또 중동 국가 간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은 분명한 것은 전 세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이란이 또 개입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때 대선이죠. 그때 이 아랍계하고 무슬림이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렇죠, 거의 69%의 무슬림과 아랍계들이 이 바이든을 지지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편만을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까지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미국과 또 참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는지에 따라 우리 시장도 상당히 출렁임이 뉴스 하나하나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뉴스를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3분기 실적 시즌은 이렇게 상반기와는 다른 분위기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들도 나오면서 주가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닝 쇼크 종목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호재성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악재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오면은 그냥 그런 거고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막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뉴스와 함께 다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이 주가 수익 비율은 9.79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8배로 이렇게 레벨 다운돼 현재 코스피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구간에 이렇게 진입했다는 분석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퍼는 보통 10 이하, 그리고 PBR은 1 이하면은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 코스피 자체가 퍼는 9.79배, PBR은 0.8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지금 매력이 높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를 체크했듯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긴축과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재생산되는지 또는 축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시장과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스피 보기 전에 나스닥 먼저 볼까요? 나스닥이 어제 이렇게 시간에 선물 매매에선, 선물 지수에서는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막 0.9% 1%대 막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서 이제는 뭐 대형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에 따라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실상은 정규 시장이 열리고 나서 0.98% 갭상승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또 음봉으로 시초가에서 이탈하는 하락하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밴드 하단 라인을 이탈하고 이제 어디서 저점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도 연이은 하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전저점도 다 깨고 일단은 막 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만한 그러한 위치로도 분명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고 5일 이평선하고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낙폭 과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잘 나오지가 않는 그만큼 매도세가 상당히 대기 매도세도 많고 매수세는 감소가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어느 누구도 지금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일봉 차트상의 이 코스피의 모습이고 우리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뭐 코스피하고 비슷하죠. 단기 낙폭, 뭐 추세 전저점, 뭐 쌍바닥 이런 거 다 이탈하고 지금 금요일날 2.24% 상승했지만은 요 전저점 라인이 또 저항이 되면서 오르지 못하고 머리를 맞고 이탈하는 그래서 지지가 됐던 라인을 이탈하면은 다시 올랐을 때 그 지지가 됐던 라인이 저항이 되는 그런 바뀌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항상 체크를 해두고 주가가 상승했을 시 또는 하락했을 시 버텨줄 것인가 또는 이탈했을 때는 이탈하고 상승할 때는 그것을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흐름을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은 지금 저점대를 다 이탈한 상황이라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빨간 5일 이평선 회복 여부 1차적으로 계속 회복할 때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과 종목을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코스피 일봉 차트, 코스닥 일봉 차트 이렇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좀 넓은 좀 범위가 큰 그림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1월이죠. 그렇죠? 이것은 올해 10월, 9월, 얘는 8월, 7월. 그렇죠? 월봉 차트니까 캔들 하나가 1개월인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1439포인트 최저점을 찍고 이렇게 추세를 연결해 보면은 요런 라인을 일단락 최근에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켜주는 요 라인을 이렇게 이탈을 하다 보니까는 주가 지수가 월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저점 만들고 한 캔들, 두 캔들, 세 개, 네 개, 이제 다섯 번째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이탈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울러 여기서 이제는 아래 꼬리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래 꼬리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상 요 추세 하단을 일단락 이탈을 하고 이평선상으로는 요 121이 120월선이죠. 120월선이 2295입니다. 2295 지금 금요일날 2300포인트를 지켰는데 2295를 또 120월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요 이평선이죠. 요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또다시 한 번 더 실망 매물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일봉 차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월봉상까지 월봉 차트상에 요런 위에 있는 추세 요 하단이 이탈했기 때문에 요것을 우리가 또 저항 라인으로 보면서 조금 넓은 그림을 볼 때 월봉도 꼭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120월선을 지지해 주는지 내일 당장부터 우리가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한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9월 달에 9% 하락, 10월 달에 11% 하락, 참 두 달 만에 거의 20%가 20%대 하락이 나온 것인데 이렇게 코스닥도 라인대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지점에 와 있죠. 그렇죠? 이때 코로나 때 그리고 22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저점 그리고 현재
위치 10월달 그렇죠. 10월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캔들이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만들고 이제 11월달 다음 캔들에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는 매우 중요하게 10월달에 캔들이 완료되는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월봉상에 추세 하단을 지지가 나오는지 거기에 이평선은 120월선 그래서 요 라인이 매우 중요한 120월선과 추세 하단이 함께 만나고 있는 그러한 지점이 이번 10월 달에 만든 요 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인대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지금 코스닥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러한 위치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런 일봉 차트에서는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코스닥 일봉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항상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봉, 월봉, 심지어 연봉까지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주말이나 이럴 때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스닥도 이렇게 나스닥도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2009년 그죠? 금융위기 때 1265포인트부터 나스닥 일봉 보면은 계속 상승하죠. 그렇죠? 좀 키워볼까요? 여기에 공통적인 대세 상승을 만들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 만들고 오릅니다. 오를 때마다 어떻죠? 고점이 다 높아지죠. 높아지고 조정이 나오고 또 제법 큰 상승 파동 그 다음 이것도 요 고점보다 높은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렇죠. 항상 조금 더 가게 돼서 라인을 그려보면 고점이 계속 일단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이 나오고 조정 나오고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고 고점을 높이고 조정 나오고 이때 코로나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그 다음 뭐죠? 이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8년부터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스닥에서 우리가 한번 분위기가 흐름이 달라졌구나.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고점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조정 이후에는 전에 만들었던 고점들을 다 높여갔는데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뛰어넘고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뛰어넘고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뛰어넘고 조정 이후에 이 전고점을 뛰어넘고 계속 이렇게 고점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높였는데 이번에는 조정이 나오고 고점을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월봉 차트상에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아찔하죠. 2008년도에 1200원, 1265, 1265원짜리라고 보겠습니다. 나스닥이란 종목 1265원짜리가 16,212원 10배가 넘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나스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이렇게 월봉을 보면서 월봉의 특징적인 부분 방금 살펴본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 뭐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종목도 항상 일봉과 함께 이렇게 월봉, 주봉, 일봉을 그렇죠. 다 같이 뭐 심지어는 연봉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 흐름 자체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 안착할 때까지는 계속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내일 10월 30일 월요일 날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색다른 내용보다는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가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내용 봤듯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그렇죠. 요즘에 지금 악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해당 종목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계속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GS건설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고 월요일날 건설 대표주 S-오일도 3분기 실적 발표 정유 대표주 LS일렉트릭 3분기 실적 발표 관련은 전력 설비 그리고 LG화학,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정밀화학, 하나시스템 등 이러한 굵직한 종목들도 내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실적 발표 안 좋게 났다고 해서 다 급락은 나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있다면은 악재 소멸됐다고 해서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뭐 애매하게 나오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분명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또 움직임이 상승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의 현재 위치,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거기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주식시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주간 일정 그리고 차트까지 살펴봤고 내일도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